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배우는 엑셀 강의예요.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무에서 유용한 기본 함수 중 문자열 데이터에 관련한 함수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 문자열 전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일부 데이터만 쪽쪽쪽 뽑아갖고 오고 싶어요. 일부 추출, 바로 left, right, mid. 즉 문자열의 왼쪽에서 몇 개만 가져올 거예요. 오른쪽에서 몇 개만요. 가운데 있는 데이터 중간에 거 몇 개만 쪽. left, right, mid. 그 다음에 문자열과 문자열을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네요. concat. 그 다음에 문자열에 뜻하지 않는 불청객이 있어요. 공백 데이터. 이러한 공백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함수들, trim, substitute. 이런 함수들을 우리 익혀보아요. 함께 봅시다. 출발.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데이터 이와 같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 설명할 때 가장 단골로 나오는 샘플 데이터, 주민등록번호예요. 자,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민등록번호 데이터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연도 2자리, 태어난 월, 태어난 일, 이 데이터만 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쪽쪽쪽 뽑아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추출을 할 때는 left, right, mid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 맨 앞에 두 글자만 읽어올 거예요. 그럼 문자열의 요 앞에 여기는 left예요. 그래서 는 함수 이름 left. 나 왼쪽에서 읽어올래. left.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따라서 B의 3번지 클릭하고 쉼표 찍고, 자, B의 3번지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요거 두 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니 말해봐. 네, 두 글자 2.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습니다.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자,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꽝. 01. 참고로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 결과, 이렇게 여러분이 데이터를 읽어온 결과가 숫자 모양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엑셀은 이것을 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아래로 쭉 끌어보니까 아이고, 네,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태어난 월은 어떻게 가져오죠, 여러분? 네, 이 중간에 요거 두 자리. 요거 01, 그 다음에 11. 11을 읽어오면 돼요. 여기는 09, 여기는 12. 그러면 이렇게 요런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레프트를 쓰면 안 돼요. 레프트는 무조건 요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11 요거를 읽어 오려면 이렇게 양 옆에 둘러싸인 애들은 미드 함수를 써야 돼요. 라이트는 뭡니까? 라이트는 주로 이 끝에 데이터 있죠. 요거 보여드리죠. 제가 이렇게는 right은 이렇게 B3번지에서 나 오른쪽에서 7개 읽고 싶어요. 7개. 이거 7개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이렇게 됐죠? 그래서 라이트는 이 D에서부터 7자리를 세워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레프트는 이 앞에서부터. 애들이 단순하다. 예. 미드는 조금 복잡해요. 미드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애들은 다 미드예요.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미드는 MID 이렇게 씁니다. 미드 가로 열고 어디에서요?
B의 3번지 데이터에서 이렇게 쉼표 찍고 스타트 넘버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 이게 중간에 있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나는 0, 하나, 1 요거죠. 그래서 하나, 이 앞에서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부터 내가 읽을 거야. 이게 스타트 넘버예요. 몇 번째부터 읽을 거니? 세 번째부터. 쉼표 찍고 세 번째부터 요 자리부터 몇 개? 여기서부터 한 개예요. 한 개, 그리고 뭐 두 개. 요거 두 개만 읽으면 되죠? 예. 그래서 몇 개. 시작 위치에서부터 몇 개를 읽을 거니? 이게 끝이에요. 아, 돼요? 예.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11월 나오죠? 자, 그럼 다시 한번요. 그러면 태어난 일은 어떻게 읽으면 돼요? 요거 18일 요거 읽어와야 돼요. 요거는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네, 미드예요. 그럼 어디? 자, 여러분도 읽어보실까요? 미드 가로 열고 어떻게? B의 3번지에서 여기를 참조해서 여기서 몇 번째? 0,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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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몇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부터 몇 개를? 자, 여러분 여기 다섯 번째부터 몇 개? 하나, 둘. 그죠? 네, 두 개.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까요? 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끌고 마무리. 여기도 쭉 끌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이런 분 또 계십니다. 어떤 거요? 저는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전부 제가 데이터를 받을 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프린트로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이 뒤에 내용이 별표로 좀 비공개로 프린트를 뽑고 싶어요. 예, 이 앞에는 보여주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는 간단하게 는 left, left 이렇게 써요.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장 쉬운 방법.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글자 읽어보세요. 몇 글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0,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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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빼기 4까지. 4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별 코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요 성별 코드 한 자리가 남자는 1, 여자는 2. 2000년대에 태어난 남자 3, 여자 4예요. 그래서 성별 코드까지 나오게 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8개. 요거 6개에다가 빼기 7, 요거 8개. 그럼 왼쪽에서 8개 읽어봐. 그쵸, 여러분? 자, 8개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꽝. 읽어오죠? 그럼 이 나머지는 이제 별로 나오게 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 뒤에다가 앰퍼샌드 붙여요. 그리고요. 따옴표 열고 별 하나, 둘, 셋, 넷, 다, 영. 됐죠? 6개. 됐습니다. 따옴표 닫고 엔터 꽝. 나오잖아요. 쉽게 가요. 쉽게. 뭐 리플레이스를 뭘 해서 뭘 어떻게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는 하늘이 무너져도 똑같아요. 앞에 생년월일 6개, 뒤에 성별 및 행정구역 7자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함수니 뭐 복잡한 거 안 써도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쉽게 가요, 여러분.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열을 추출할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성별 코드 말이에요. 이 성별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성별을 표시해야 되는데 성별 남자다 여자다 이거 어떻게 표시를 해요? 네,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되죠. 성별 코드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그러니까 요 8번째 데이터죠. 8번째 요거 한 자리가 1 또는 2면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면 여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자 여러분 요거 주민등록번호에 요거 한 자리만 일단 빼갖고 오려면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미드 함수예요. 미드 가로 열고 그 다음은요. B의 3번지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몇 번째요? 0, 1, 1, 1, 1, 8 빼기 4. 4가 몇 번째예요? 그쵸. 8번째죠. 8번째부터 몇 개? 요거 4 하나니까. 예, 요 자리 하나죠? 바로 요 자리 하나. 1. 이렇게요. 시작 위치에서부터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거 읽어갖고 와봐. 엔터를 쳐보니까 4가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한 자리씩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성별 코드 4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1이나 3이면 남, 2나 4면 여.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 그 조건 만약에 말이야 뭐죠? if가 있단 말이에요. if가. 그래서 조건 if를 써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장의 힘을 빌려서 알려드린다면 if문 이렇게 되잖아요. 는 if 가로 열고 조건 만족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1 또는 3이면 남 이렇게 표시하죠. 아니면 여. 이게 if문이거든요. 그럼 이 조건에 뭐라고 쓰면 돼요? 그야 미드로 한 자리 읽은 게 1이니 또는 3이니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그죠? 그럼 이거예요. 미드 잘 보세요. 미드 가로 열고 그 다음 뭐 B의 3번지의 8번째 자리부터 한 자리를 읽은 결과 이 결과가 뭐하고 똑같아요? 2라고 똑같니? 참고로 미드 함수 결과 아무리 모양이 숫자여도 문자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따옴표 양옆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1하고 같니? 조건이라는 건 똑같니? 크니? 같니? 같지 않니? 이게 조건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이거랑 또 뭐 있었어요? 1 또는 3이니? 그럼 남자야. 그죠? 근데 1 또는 3 이걸 어떻게 써요? 1 또는 3 이렇게 쓰나요? 이건 우리 머릿속에. 엑셀은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또는 이란 말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야 돼요. 또는은 OR인데 중요한 건 3이니? 3하고 같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뭐가? B 3번지 8번째 한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조건식 하나 썼죠. 두 번째 3하고 똑같니? 그냥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반복을 해서 써줘야 돼요. 이만큼. 그래서 이게 똑같니? 뭐랑요? B 3번지 8번째 한 자리가 3하고 똑같니?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니? 또는 이거랑 똑같니? 물어보죠. 또는이라는 건 바로 OR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OR 가로 열고 이게 첫 번째 조건 쉼표를 찍어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 가로 닫고 이렇게 써줘요. 우와 되게 복잡한데 이게 OR이에요. 그럼 OR은 가로 열고 조건식 1번 조건식 2번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돼서 남. 이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여.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또는 3이면 남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저는 카피했어요. 자, 붙이겠습니다. 이 조건이에요. 누가 보면 엑셀 엄청 잘하는 줄. 그쵸? 자, 엔터 치겠습니다. 꽝! 보세요. 얘는 여자. 왜?
성별 코드 4번이라. 아하, 아래로 핸들링.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업무에서 이 원본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만 빼내는 것, 이게 1차적인 레프트 라이트 미드의 좀 아주 필요한 그런 함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함수를 이용해 이렇게 성별 코드를 이용해 성별 정보를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if와 중첩을 시켜서 말이죠. 됐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콘캣 함수 보이세요? 콘캣은 예전에 엑셀 배우신 분은 콘케이트네이트 이호 함수, 요거 보이세요? 참고로 여기 세모 표시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옛날에 이 함수를 썼거든. 네,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이 함수를 썼는데 이제는 이 함수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예요. 그래서 이 함수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훨 낫죠? 이거보다 이게 짧잖아요. 이 콘캣은 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원본 데이터가 이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를 깔끔하게 연결해서 하나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름, 나이, 나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싶다, 데이터를. 그러면 이렇게 는 콘캣 하고 가로 열고 텍스트 1 보이죠? 맨 처음에 이름 나와야 되죠? 이름 나오라고 해.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은요, 나이가 또 나와야 되죠? 그러면 콘캣하고 B5번지 이렇게 하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텍스트 2 보이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나 나이 나오게 할래. 이렇게. 됐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이렇게 김선예 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콘캣이에요. 아, 연결하는 거, 그러면 이게 연결 이렇게 할 바에는 저 이거 써도 됩니까? 어떤 거요? 빠른 채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돼요, 여러분. 빠른 채우기도.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에서 제가 빠른 채우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김선예,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돼요. 28 이렇게 엔터 친 다음에 범위 잡고 빠른 채우기 단축키 컨트롤하고 2 이렇게 눌러도 돼요. 함수 몰라도 돼요. 근데 이 함수를 쓰는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가 좀 복잡하고, 네, 데이터가 이 빠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데이터를 참조를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데이터가 이쪽에도 있고 막 이쪽에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빠른 채우기에서 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콘캣을 이용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콘캣 일단 개념은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자, 콘캣 그냥 간단하게 나는 B5 그리고 C5 가로 닫고 엔터 이러면 끝. 그럼 이번에는 이름하고 나이하고 거주지를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을 해서 하나로 표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도 똑같아요. 는 콘캣 가로 열고, 자, 여러분이 표시하는 거 텍스트 1 보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김선예 쉼표 텍스트 2 나이, 그죠? 근데 나이 하기 전에 나는 슬래시로 구분을 할 거야.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 쉼표 찍고 슬래시, 그 다음은요, 나 서울. 됐어요?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은 보세요. 이렇게만 해주면 되네. 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조인하고자 할 때 콘캣 함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 함수 보이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도움이 돼요. 일단 트림이라는 거는 여기 사실 뭐 L 트림이니 R 트림이니 이런 게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데이터 보면 어때요? 그냥 평범해 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구하고 싶냐면 이걸 요약해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대리점이 태평점이 있어요. 이 태평점에서 판매한 판매량이 200개 이상인 제품이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요약하고 싶은 거예요. 태평 대리점의 판매량이 200개 돌파한 게 몇 개냐. 그럼 우리가 딱 보면 200개 이상이 하나, 그죠? 데이터가 뭐 별로 없으니까 둘,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셋, 장수만세 상품, 셋 건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디 봅시다. 자, 여러분이 그 데이터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 s 맞아요? 네,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맨 처음에 조건 나오죠. 조건 범위. 그럼 뭐예요? 대리점 태평점이잖아요. 그럼 요거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범위에서 쉼표 찍고, 자, 조건 1 뭐예요? 여기서 태평점. 나는 태평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죠? 태평점에서도 판매량 범위. 이 범위에서 뭐 쉼표 찍고, 크거 나갔다 따옴표 열고, 크거 나갔다 200개 이상. 이렇게 쓰면 태평점에 판매량 200개 이상인 제품의 개수를 구해라. 맞죠, 여러분? 네. 엔터를 쳐보니까 두 건이 나와요. 세 건인데. 그죠?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이건 오류잖아요. 그죠? 정확한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막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분명히 이 조그만 데이터에서 세 건인데 왜 두 건일까? 뭐가 누락됐네. 그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하나하나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어부바 얘네들은 상관없죠.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을 다 눌러보는 거죠. 어디 오타가 났나. 태평인데 태평이 됐나.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입력한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는데 이랬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요약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 데이터가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분이 하려면 여기를 자 삽입 이렇게 눌러서 보세요. 여기서 일단 지점 2 지점명 이렇게 제가 쓸게요. 그렇게 하고 자 보세요. 트림이라는 함수를 써보는 겁니다. 트림 보세요. 텍스트의 양 끝 공백을 없앱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양 끝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공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로 열고 자 B의 4번지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B 4번지 양옆에 공백이 없다면 다행이고 공백이 있다면 제거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자, 따닥. 우리 눈에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참조 범위 B4에서 B의 14 보이죠? 요거를 자, 딜리트를 누르고 이 자리를 C4에서 C의 14로 바꿔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꽝 쳐보면 보세요. 3건이 나오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원본에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그 대량의 데이터, 특히 데이터가 많으면 여러분이 일일이 그거를 확인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 얘기를 듣기론 태평대리점은 판매량 200개 이상인 업체는 그 건수가 3건이야 3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2건이에요.
그런 경우 데이터를 하나하나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거는 분명 이 계산 조건 영역의 데이터가 잘못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트림으로 먼저 한번 툭 쳐보는 거죠. 공백이 문제였나? 이렇게. 그리고 문제면 어떻게 해요? 이 원본 데이터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공백 제거하는 거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몇 건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데이터 공백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1000건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들 데이터에서 이제 여기 0하고 1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코드에서. 그래서 0이면은 남자, 1이면 여자. 요거를 여러분이 여기다 표시할 생각인데, 중요한 거는 요 데이터 0인지 1인지를 읽어갖고 와서 성별이 남이다 여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if를 써갖고 if에서 요 데이터 미드죠? 예, 여기 0 아니면 1 요거 두 개, 요거 요 0, 1 요거를 추출을 해서 0이면 남자, 1이면 여자 이렇게 표시할 생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한 자리를 읽어갖고 오려면은 미드 함수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드 쓰고 A3번지 쉼표 찍고 P, A 빼기 0 네 번째부터 하나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0이라는 값하고 같으면 뭐 여러분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나와요, 답이. 근데 이렇게 끌다 보면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0이면 남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는 또 0인데 또 0 남자 이렇게 나와요. 얘는 1인데 또 이건 또 맞게 나오고. 그쵸?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맞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코드에서 네 번째 데이터 한 자리가 얘는 0, 얘는 1, 얘는 1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데이터를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얘는 여기 세 번째 공백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에. 그럼 이것도 트림으로 공백을 제거합니까? 미안하지만 트림 함수는 문자열의 앞뒤, 맨 앞에 맨 뒤에 공백만 제거를 해요. 그럼 이 중간에 들어있는 공백은 제거를 못합니까? 저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공백을 제거했었어요. 야근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B열에서 오른쪽, 제가 항상 즐겨 쓰는 거 이렇게 삽입을 해요. 그래서 코드 이렇게 한글로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는 이때 바로 그 텍스트 내의 공백을 여러분이 제거할 때 substitute를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얘는 원래 뜻은 replace처럼 텍스트 중에서 그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문자를 찾아서 여러분이 바꿀 새로운 문자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 그 제거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substitute A3 쉼표 찍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공백이죠. 따옴표 열고 한 칸 띄고 따옴표 닫고 이게 공백이에요. 이렇게 이 공백을 찾아서 쉼표 찍고 이거를 공백을 없애면 되죠.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러면 스페이스바로 인한 그 공백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예. 되게 웃기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얘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나와요.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찍. 자, 비교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 깔끔하게 정리되네? 예. 그러면 얘는 이제 A3가 아니라 뭐 B3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제가 B3. B3. 자, 바꿨어요. 엔터 꽝.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따닥. 보세요. 남, 여, 여. 어때요?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얘는 네, 맞아요. 숨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공백 문제, 이 공백 제거하는 문제가 의외로 우리 업무에서 정말 복병이죠. 이런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서 좀 업무에 좀 활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가 나오는데요. 텍스트 나누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 있죠. 나 데이터 받았는데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데이터에서 이거를 이 고객이 거주하는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시, 군구, 읍면동 이렇게 대중소로 주소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왜 어디였더라? 네. 그 콘캣 뭐 이런 데서는 뭐 가볍게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개의 셀에 있는 거를 하나의 셀로 조인하는 건 알려드렸는데 얘는 반대로 뭡니까? 하나의 셀에 들어있는 이 뭉터기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누는 작업은요. 뭐 이거를 뭐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나누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요. 이들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각각 광역시도 사이 다음에 한 칸 띄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을 때는 데이터 메뉴에서 이들을 범위 지정하고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리본 메뉴를 눌러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은 텍스트 나누기가 있어요. 이해를 눌러줍니다. 자, 누르면은 여러분 이렇게 떠요. 그러면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공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쵸? 너비가 일정한 건 뭐냐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분 기호로. 다음, 그럼 뭘로 구분되어 있느냐? 여기 여러분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죠? 그래서 탭 아니야. 이거 빼요. 빼고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다. 체크해요. 그럼 보세요. 벌써 어때요? 정말 나눠지네. 그죠?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다음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열 데이터 형식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서식으로 마침 누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아하.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일이 아니죠. 여기를 광역시도 이렇게 광역시도 됐죠, 여러분? 시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시군구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읍면동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여러분 데이터를 깔끔하게 여기는 상세 주소, 나머지 주소, 뭐 상세 주소, 집원 도로명, 집원이 낫겠다. 집원 도로명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나눌 때 요거 여러분 텍스트 나누기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저는 요거 색칠 마저 해놓고 이제 마무리 지을까 봐요.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고 따닥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따닥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자동 맞춤이 딱딱딱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 나누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 외에도 문자열과 관련해서 뭐 그 영문자 많이 처리하시는 분은 뭡니까? 또 로워니 어퍼니 로워 어퍼 이런 애들은 소문자로 바꿔줘 대문자로 바꿔줘 이런 함수거든요. 그런 함수들은 어렵지 않아요. 해당 문자열만 lower LOWER 가로 열고 원본 셀 데이터 문자열 그것만 써주면 알아서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어퍼도 UPPER 쓰고 셀 번지만 클릭하면 알아서 대문자로 바꿔줘요. 프로퍼요? 네, 프로퍼도 똑같아요. 또 보여드릴까? 이런 거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문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업무 특성상 그러니까 뭐 여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SAS 이렇게 소문자로 제가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대문자로 쓰라네? 그럼 이런 데이터가 한 2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어퍼 이렇게 쓰고 범위 잡고 이렇게 가로만 놔두면 알아서 이렇게 대문자가 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핸들링 쫙 해주면 대문자로 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첫 글자만요. 대문자로 하려면요. 프로퍼를 쓰면 되는 거예요. 프로퍼 이렇게 쓰고 클릭하죠. 네,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첫 글자만 대문자.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자 다루는 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바로 lower, upper, proper예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열과 관련한 함수들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뵐게요. 내일 만나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